한국은행이 4월 생산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사과 등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에 떨어진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켓 트렌드 함께합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글로벌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데요. 오늘은 어떤 산업,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굉장히 좀 식상하긴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미국과 중국에서 중요한 변화의 트렌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귀를 더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빅2로 불려지는 시장, 미국과 중국 중에 미국부터 볼까요? 현재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을 보면 자동차 구매 조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주택 시장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이제 기대소득,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부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대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택 허가 건수라든지 심지지수, 오늘 추가적으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살펴보게 되면 유가가 최근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최근 들어서는 제한적인 모습, 거기에 이제 달러 강세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최근에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월부터 4월까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차종을 보시면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차종이죠. 픽업 트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SUV가 굉장히 또 빠르게 증가하면서 승용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수요라든지 벤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이제 가장 전통적인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픽업 트럭의 이 회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픽업 트럭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그 일본계 쪽에서 보면 도요타가 일부 만들고 있을 뿐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미국의 포드가 가장 픽업 트럭 쪽에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GM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SUV는 한 22%, 미국은 SUV와 픽업 트럭의 절반 이상, 일본 빅3를 살펴보게 되면 SUV와 픽업 트럭 합쳐봐야 4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현대기아차의 불리한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는 소형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SUV나 지금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지금 독점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의 변화, 이쪽에서는 좀 긍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 중국에서도 미국과 똑같이 픽업 트럭은 아니지만 SUV 차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전체 비중에서 보면 아직까지 작은 상황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막 15%가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그동안 승용차의 수요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 SUV의 수요가 중국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이제 자동차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픽업 트럭의 비중이 높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주가 동향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YD라든지 길리 같은 자동차들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은 SUV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SUV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금 그레드월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회사별 SUV의 점유율을 살펴보게 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체적인 비중을 합쳤을 때 중국의 이제 로컬 업체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 SUV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모델별 판매 순위를 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신투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iX35가 4.9% 정도의 점유율, 기아의 스포티지가 비슷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 산타페가 한 3%가량, 그리고 현대 이제 구형 투싼 모델이 1.4%가량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 자동차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나마 SUV가 중국에서는 좋다라는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빅2는 아니지만 유럽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공신이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럽에서의 경기 부진을 여파를 자동차 업계도 좀 받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은 하향하고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은 가격적인 모멘텀, 품질 쪽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유럽의 이제 벵가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시드라고 하는 유럽 자체 모델들, 유럽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의 판매량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현대보다는 이제 기아 쪽의 움직임이 비교적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 쪽에서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대기아차의 성장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장률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성장률 자체는 유럽 쪽에서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 자체로는 그 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지금 성장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며 주가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엔화 약세에 지금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하락의 시초가 될까요?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약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지금 부품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포인트를 짚어보면 먼저 SUV 수요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이제 아시는 지인들을 통해서 보면 중국의 일선 도시들에서 자동차를 못 사게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자동차가 제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지. 이거 풀면 중국에서 자동차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 부품과 타이어에 대해서 중국 자동차,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점점 수요를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결이익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부품사들 보시면 만도라든지 성화이텍, 화신, 세종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화 하락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천연고무 가격과 부타디엔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네. 같은 종목군들 또 이제 중국의 현대차 공장, 제사 공장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비아 같은 종목군들, 또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은 밸류에이션 하단 국면에 왔을 때 좀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업종의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